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6일,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예, 저는 아침에 좀 일어나고 나서 어제 좀 늦게 잤는데 생각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시 잠들기가 좀 힘들었어요. 약간 제가 수면 장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컨디션 조절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오늘 뭐 좀 씻고 아침에 좀 명상을 좀 했습니다. 명상을 1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 집중이 좀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명상을 덕분에. 그래서 어제 지금 마음 상태는 아주 괜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미디어북 새로 만든 내 몸 사용 설명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할 거고요. 이거 좀 하고 밥을 먹을 겁니다. 배가 좀 고프네요. 그리고 오후에는 체육관으로 운동을 좀 하러 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들어가기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책일 것 같습니다. 자, 칼과 책. 왕양명, 전쟁의 신 왕양명의 기이한 생애, 둥핑 지음, 이준식 옮김. 둥핑이라는 분은 중국 저장대 철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이 왕양명이라는 분은 제가 좀 뭐랄까 주시하고 있는,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입니다. 양명학을 창시했죠. 이게 아주 대단히 특출한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 중고책으로 샀습니다. 중고책으로 샀는데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됐고, 오늘 이번 시간 새로 만든 내 몸 사용 설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박동은 계속된다. 심장과 혈관. 자, 심장에 대한 3가지 오해. 1. 심장 발작이 언제 올지 알 수 있다. 2. 혈관에 가장 나쁜 것은 콜레스테롤이다. 3. 90% 막힌 혈관이 50% 막힌 혈관보다 더 나쁘다. 이게 오해라는 거죠. 자, 사랑에 빠진 소녀들이 상대에게 설레는 마음을 표현할 때 소장을 그리거나 방광 모양의 상자에 초콜릿을 담아 선물하지는 않는다. 한 무리의 남성이 모여 카드놀이를 할 때 비장의 모양의 퀸 카드를 비장하게 꺼내드는 일도 없다. 비장 모양의 퀸 카드를 비장하게 꺼내드는 일도 없다. 뭔 뜻인지. 심장은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나 시인, 작가,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기의 상징으로 영감을 주는 것 이상으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장은 곧 생명이다. 집에 물을 공급해주는 수도관처럼 심장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전달해준다. 깨끗한 물이 공급되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릇이나 집안 구석구석 지저분한 곳을 씻을 수 있다. 심장 역시 이 같은 원리로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을 공급해준다. 두뇌에 혈액을 공급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성기관에 혈액을 공급해 아이를 낳게 해준다. 음식을 소화하고 배설할 수 있는 것도 심장이 소화기관으로 혈액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편 심장이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가방은커녕 머리카락 한 올도 집어 올릴 수 없다. 심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 친밀하게 느껴진다. 가슴에 손을 가만히 대고 있거나 손목에 잠시 손을 얹고 있으면 심장이 뛰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내장된 메트로놈처럼 건강이라는 음악을 맞춰주고 생명을 유지해준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심장이 갑자기 멈춘다면, 심장이 멈추면 곧 우리의 생명도 멈춘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을까? 텔레비전과 라디오 진행자인 레리 킹은 17년 전 심장 발작이 왔을 때 그 무서운 경험을 했다. 당시 그는 전형적 위험 요인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부친이 심장 발작으로 43세에 돌아가셨고, 그 자신은 하루에 3갑씩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6년 전에는 협심증 진단까지 받은 터였다. 게다가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으며 고기와 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광적으로 좋아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엄청난 양의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심장 발작 가능성을 나날이 키워온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른쪽 어깨가 아파오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지만 그때까지도 심장병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다. 친구가 병원에 데려가라고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입에 담배까지 물고 있었다. 응급실에서는 통증이 가라앉지 무섭게 벌떡 일어나더니 집으로 가겠다며 걸어 나가려고 했다. 그날 밤 그는 하마터면 그렇게 마지막 귀가를 할 뻔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차는 정성껏 관리하면서 자기 몸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쓴 것이다. 이 책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면 자신의 몸에 대해 무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행히 레리 킹은 그날 밤 병원에 남았다. 이후 현대의학의 도움과 자신의 강한 의지로 그는 심장질환을 잘 이겨냈다. 먼저 혈관 우회로 가로 열고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다른 동맥을 통해 혈액을 공급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 생활습관과 식생활을 고쳐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온다. 누구나 레리 킹과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갑자기 왔다 사라지는 가슴이 아프거나 근육이 당긴다거나 하는 증상은 누구나 쉽게 무시해버린다. 심장 발작이 나타나면 3분의 1 정도는 증상을 처음 느꼈을 때 사망하고 만다. 그 가운데 절반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놓는다. 하지만 이 책에서 권고하는 대로 잘 따르다 보면 따르면서 보다 젊게 살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은 그 가능성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관상동맥 질환, 가로 열고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또한 높은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인이나 동양인이나 유럽인이나 심장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40%, 경맥동화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은 50%이다. 어쩌면 심장병으로 죽는 것보다 동맥경화로 힘들게 살아가는 일이 더 걱정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나빠진 혈관은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각 장기의 기능과 성기능을 떨어뜨린다. 이 동맥경화라는 게 뇌 손상이 와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참 두렵습니다. 저도. 네. 심장은 제대로 작동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효율적인 기계다. 고무줄처럼 매우 탄력 있는 혈관이 심장에서 몸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온몸으로 혈액을 실어 나른다. 런닝머신 위를 걷거나 환한 벌레를 피해 도망갈 때 그 상황에 맞추어 펌프 강도 또한 단계별로 조절한다.
일생 동안 쉬지도 않고 10분에 60에서 70회 박동하는 심장을 상상해보라. 쉬는 동안에는 분당 5리터의 혈액을 내보내고,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는 동안에는 혈액을 분당 20리터씩 보낼 것이다. 이처럼 심장은 격렬한 변화를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신체에 혈액을 더 많이 공급하는 능력과 심장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소는 심장 자체에 피를 얼마나 잘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관상동맥이 심장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혈액을 운반해 주느냐는 것이다.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걸 방해하는 가장 흔한 요소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막히는 병이다.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심장 혈관이 약해진다. 다행히 당신 몸에 식수를 공급하는 회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다. 수질을 결정하는 것도 당신 몫이고, 파이프를 보호하거나 손상하는 것도 오로지 당신이다. 즉, 어떻게 먹고 얼마나 운동하고 사회와 주위 환경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심장을 건강하고 젊게 언제나 넘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장기로 만드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심장, 해부학. 심장은 우측 심장, 우심실, 우심방과 좌측 심장, 좌심실, 좌심방으로 나뉘며, 우측 심장은 전신에서 정맥 피를 받아 폐로 보내고, 좌측 심장은 폐에서 산소로 충만된 피를 받아 전신으로 보낸다. 심방과 심실과 폐동맥, 대동맥 사이에는 혈액을 일정하게 흐르게 하는 판막이 위치한다. 지하철이나 기차 노선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심장과 혈관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심장은 모든 기차가 지나가는 중심역이다. 동맥과 정맥은 기찻길이나 터널로 몸 전체를 흐르면서 곳곳에 혈액이라는 승객을 내려놓는다. 만약 기차가 고장이 나거나 길이 막혀 멈춰선다면 승객은 불안해할 것이고, 막히는 시간이 너무 기면 승무원 몇몇은 아예 일을 그만둘지도 모른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각 기관들은 문을 닫아버린다. 그리고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변 역까지도 문을 닫는다. 심장,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있으면 심장이 마치 드럼 박자에 맞춰 혈액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실제로 심장은 혈액을 밀어낸다기보다 쥐어짠다고 할 수 있다. 심장 윗부분의 특별한 세포에서 아래로 전기 신호를 보내면 심장 근육을 수축하여 대동맥 판막 (가로) 심장 속에서 열리거나 닫혀 혈액을 일정하게 흐르게 한다 (가로) 밖으로 혈액을 짜내어 보낸다. 마치 젖은 수건을 짜서 물을 빼는 것과 같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의 물줄기는 제일 큰 혈관인 대동맥으로 분출되어 몸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다. 수건을 짜고 나면 팔을 쉬어야 하듯이 심장 역시 잠시 이완해 쉰다. 심장이 이완하는 동안 심장 표면에 놓인 관상동맥도 이완되고, 관상동맥에서 공급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은 조여져 있는 심장 근육 틈이 열리면서 그 틈새로 들어가 혈액을 공급한다. 이처럼 혈액은 온몸을 위한 연료로 쓰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장 자체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심장은 생존을 위해 매우 현명하게 처신한다. 녀석은 다른 장기를 보살피기 전 자신부터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혈액을 보내기 전
자기 자신에게 먼저 공급한다. 마치 미래의 복지를 위해 미리 퇴직연금을 만드는 것처럼 박동할 때마다 대동맥으로 혈액을 짠 뒤 근육이 이완되면서 심장 자신에게 혈액을 공급한다. 관상동맥에 혈액을 잘 공급할수록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심장박동 조절 세포는 분당 60회 이상의 속도로 신호를 전달한 뒤 다시 정 과정을 반복한다. 자, 그러면서 네모 안에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인가 거짓인가? 심장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 심장 발작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절반 정도는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 최소한 증상이라고 느낄 만한 어떤 것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심장 발작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단지 속이 좀 불편하다 싶을 정도여서 위장장애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중부 통증과 불편감, 가로 열고 누르고 조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신체 상부의 불편감, 가로 열고 한쪽이나 다른 쪽 팔, 등, 목, 턱, 위장 부위, 숨찬 느낌, 식은땀, 울렁거리는 느낌, 장음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갑작스레 몰려오는 극심한 피로, 통증이나 불편감만으로 심장 발작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심장 자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레리 킹의 경우는 심장 통증의 일반 위치와는 달리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끼지 않았는가. 심장에 있는 신경은 직접적으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심장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싶으면 심장 신경이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이어 그 신경들이 척추를 가로지르면서 팔이나 가슴과 연결된 다른 신경에 통증 자극을 전달해 누전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팔이나 가슴, 턱 등 어디에나 있는 신경이든 합선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뇌 역시 가만히 있지 않는다. 미주신경, 가로 열고 10번째 뇌신경으로 부교감 신경 역할을 하며 내장의 대부분에 포함된다. 미주신경을 자극해 위통을 일으키고 식은땀이 나게 하는 등 쉴 새 없이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심장신경이 척추를 가로지르지 않는다면 심장이 발작하는 동안에도 불편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심장 발작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아주 위험하네요. 어떻게 이거 심장 발작이 일어났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긴데, 저는 걱정됩니다. 자, 토막 상식. 심장은 태아기의 단계별로 뚜렷하게 발달한다. 각 단계별로 각각 다른 동물의 심장 모습과 비슷하다. 그리고 한 단계씩 변할 때마다 더 진화한다. 처음에는 물고기 심장처럼 튜브 모양이다. 이어서 두 개의 방으로 나뉘는데 개구리의 심장과 유사하다. 뱀이나 거북이의 심장은 방이 3개이다. 마침내 방이 4개가 되어 가장 진화된 포유류의 실제 심장 모양을 갖춘다. 방이 4개인 심장 구조는 지저분한 피를 폐로 보내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피를 신체 각 부분으로 보내 2가지 피가 섞이지 않게 하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심장 왼쪽에서 나오는 혈액은 깨끗하고 산소도 가득해 근육에 연료를 공급한 반면, 물고기 심장은 전신에 보내는 혈액 가운데 단지 절반 정도만 깨끗하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피를 정화하고 다른 곳으로 따로 보낼 수 있도록 분리된 방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심장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에너지원으로 우리 몸이 더 많이 더 멀리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고기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반면 우리 인간은 식사 시간에만 잘 먹으면 충분한 힘을 비축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고효율 시스템은 인간이 여분의 에너지를 무시무시한 비계살로 전환해 저장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다. 자, 동맥은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층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 혈액이 흐르면서 접하는 가장 안쪽 층은 혈관 내막으로 정상 상태일 때 테플론 가르고 산과 고온에 강한 플라스틱 계통의 합성 수지 테플론처럼 미끄럽고 부드럽다. 따라서 혈액이 빠르고 쉽게 흐른다. 한편 이곳은 심장 혈관 질환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내막은 혈관의 뼈대 역할을 하는 혈관 중간막을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 중간막은 근육질로 되어 있으며 우울하거나 화가 났을 때 또는 수축하거나 운동할 때 근육으로 많은 혈액이 흐르도록 확장된다. 이런 방식으로 중간막은 머리와 몸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반응한다. 가장 바깥층은 혈관 외막으로 소세지 껍질처럼 혈관을 셀로판 포장 같은 것으로 둘러싸고 있다. 그림 2-1의 각 과정과 기능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그래서 기능 여기 1. 테플론 내막에 작은 구멍이 생긴다. 내막 테플론 중간막 외막. 2. 콜레스테롤이 구멍을 메우지만 매끈하지 않다. 3. 혈토판의 피떡이 콜레스테롤과 함께 엉킨다. 염증이 생긴 경화반이 파열된다. 죽상 경화반에 쌓인 피떡이 동맥을 막히게 만든다. 염증 반응과 동맥 수축이 혈관을 더 막히게 한다. 그래서 피떡이 돼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거군요. 그림 2-1 동맥의 노화,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담배의 영향, 그리고 다양한 요소에 의해 매끈한 동맥 내막의 층에 홈이 파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반창고를 들이대는데 바로 콜레스테롤을 이용해 파인 홈을 복구하는 것이다. 만약 이때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쓸 경우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 면역 인자인 백혈구들이 몰려 들어온다. 그 결과 죽상판 가로열고 동맥경화 죽상판이 생기고 몸에 자극을 주어 혈전 생성을 촉진한다. 혈전은 동맥 전체를 갑작스럽게 막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심장 발작과 뇌졸중, 발기부전, 기억장애 등이 일어난다. 파인홈, 닉스, 혈당이 높거나 고혈압일 때 또는 니코틴이나 호모시스테인 가로열고 아미노산의 이종으로 혈중 농도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 같은 해로운 물질에 의해 동맥 안쪽을 둘러싼 부드러운 표면이 손상될 수 있다. 세포가 손상되면 벌어져서 틈이 생긴다. 일단 동맥 내막층에 홈이 생기면 빨리 채워서
혈관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홈을 만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당신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설령 가까운 가족이 고혈압이나 호모시스테인 혈증, 흡연, 잇몸 질환, 각종 성병에 이르는 만성 염증성 질환, 스트레스, 분노, 높은 혈당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부분은 피해갈 수 있다. 고혈압은 신체 활동과 식이요법, 필요하다면 약을 써서라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 호모시스테인 혈증은 유전될 수도 있지만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비타민의 일종인 엽산, 비타민 B,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B9인가 봅니다. 엽산을 너무 적게 섭취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성병은 콘돔을 사용하면 막을 수 있고, 잇몸 질환은 칫솔질을 잘하고 치실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홈 자체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 홈이 콜레스테롤 조각으로 덮이고 그 조각에 의해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빗덩어리를 더 끌어당기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이다. 혈류장애, 클로그스, 혈관 내막에 홈이 파이거나 틈이 생기면 중간막이 혈액에 노출되기 때문에 몸이 놀란다. 그러면 몸은 그 상처를 감싸려고 잽싸게 반창고를 붙이려 든다. 이때 콜레스테롤이 반창고 역할을 하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상당한 악평에 시달려왔다. 이제는 그들의 누명을 벗길 때가 된 것 같다. 콜레스테롤은 신체 기능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혹평을 받아 마땅하지만 고밀도 콜레스테롤처럼 몸에 도움이 되는 콜레스테롤도 있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동맥혈관으로 힘차게 밀고 들어와 필요없는 반창고 찌꺼기를 제거한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불량풍선과 같아서 크고 뚱뚱하고 불안전한 데다 동맥 내벽에 부딪히면 산산이 조각난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에서는 혈관 내막에 상처가 생기면 몸은 서둘러 콜레스테롤 반창고를 붙이려 든다. 그러다 손상을 복구하는 데만 열중한 나머지 벽에 난 구멍보다 훨씬 큰 반창고인 나쁜 콜레스테롤이 몰려드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앞에서 말했듯이 백혈구를 끌어모아 썩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몸 어디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똑같이 되풀이되는데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유독성 물질을 뿌려댄다. 결국 염증과 콜레스테롤은 거품세포라고 불리는 기포 크기의 공간에 점점 쌓여간다. 거품세포는 혈관벽에 붙은 채로 죽상판 가로 열고 콜레스테롤을 먹은 대식세포가 혈관벽에 쌓이는 것, 혈전 가로 열고 혈액이 응고되어 혈관을 막는 것, 혈소판 가로 열고 혈구의 하나로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크기를 점점 키우고 동맥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염증을 더 부추긴다. 그 결과 혈관벽은 더욱 불룩해지거나 더욱 움푹 파인다. 거품세포는 사뭇 탐욕스럽다. 그래서 혈액 공급을 더 빠르게 해서 크기를 불려나간다. 그 과정에서 일부 세포가 혈액 부족으로 죽어가면서 자극을 일으킨다. 머리카락을 빗으로 빗을 때
느껴지는 정전기와 같은데 그 자극 상태가 동맥에서 혈전 형성을 좋아하는 끈적한 혈소판들을 더 끌어들인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호흡이다. 그 다음은 너무 많은 죽상판, 가로 열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거나 주걱처럼 떠내는 작용, 가로 열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적게 일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염증이며 마지막은 콜레스테롤 조각에 붙은 혈전이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막 상식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토막 상식. 심장 혈관을 좁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리를 먹여 살리는 혈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 결과는 걸을 때 하지에 통증이 느껴진다. 심장 혈관을 좁게 만드는 최대 공로자는 흡연이다. 흡연은 이것뿐만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통증을 치료하고 싶다면 이번 장에 나오는 더 젊게 만들기 전략을 익히고 계속 유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굶어 죽은 조직에 혈액을 공급할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축부 혈액 공급이라고 하는데 신체는 그만큼 왕성한 자생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토막 상식이 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탈 경우 2시간마다 일어나서 좀 걷거나 좌석에서라도 다리 운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오랜 시간 앉아 있을 때 발생하는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에 혈액 응고가 생길 위험성이 높다. 거기서 생긴 혈액이 폐로 미끄러져 들어가 혈액 공급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비행 전에 아스피린 162mg 정도 미리 먹으면 혈소판이 덜 끈적이도록 만들고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소화용 아스피린은 2알, 일반 아스피린은 반알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 만약에 이렇게 좀 심장이나 고혈압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비행기 타기 전에 아스피린을 성인인 경우는 아스피린 반알 정도 복용을 하고 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상식이네요. 자, 혈액 응고 클로트스. 네. 혈소판은 혈액세포의 한 형태로 마치 정돈안된 침대 시트처럼 쭈글쭈글하다. 생긴 건 그래도 아주 좋은 일을 한다. 예를 들면 면도날에 베인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준다. 혈소판은 동맥 안쪽에서 콜레스테롤로 덮인 패치와 같은 거친 놈들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조용하고 차분하다. 그러다 패치와 부딪히면 생명의 파수꾼이 되어 혈관 내막을 감싼다. 피부가 베이면 혈소판은 혈관 끝의 혈액을 응고시켜 지혈한 뒤 딱지를 만들어 상처 회복을 돕는다. 그런가 하면 동맥에 생긴 구멍에 죽상판이 붙어 있거나 세포가 죽을 지경일 때 혈소판은 자극과 염증을 일으키는 죽상판 위에 붙어서 더 큰 혈전을 형성한다. 혈관 내막에 염증이 있거나 지방이 쌓이면 한순간에 많은 혈소판을 끌어당기고 동맥 전체를 가득 채울 만한 혈전을 만든다. 그 결과 혈관을 통해 먹고 사는 심장 조직은 영양 공급이 끊겨 굶주리면서 죽어가는 것이다. 콜레스테롤 염증 얘기를 잠시 접고 혈전에 대해 생각해보자. 동맥 내벽에서 벌어지는 파티의 주인공인 혈전이 가끔 도로로 내려가려고 할 때가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치명적이다. 혈전이 아래쪽 동맥으로 내려가 떠돌다 보면 더 작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파티에 자칫 들러붙을 수도 있다. 그러다 완전히 그곳에 갇히면 혈액이 전혀 지나가지 못하게 된다. 만약 그 파티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벌어진다면 모든 축제는 영원히, 그것도 아주 빠르게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심장병에서 가장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시나리오가 있다.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때로 동맥 혈관이 90% 막힌 사람이 50%만 막힌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주장이 가능할까? 동맥 하나가 파티장에 20년 동안 내던져져 서서히 죽상판을 키운다고 생각해보자. 신체는 그 동맥의 문제를 아주 일부라도 다른 동맥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느라 그 20년 가운데 최소 몇 년을 허비한다. 그게 바로 축부 혈액 공급이다. 마치 매일 출근길로 이용하는 도로의 한 차선이 장기 보수 공사 같은 사정 때문에 갑자기 막힐 경우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럼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직장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새로 찾느니라고 애를 쓸 것이다. 이처럼 우리 몸 역시 주요 혈관이 거의 꽉 막혀버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을 만든다. 손상을 입었을 경우 생존하기 위해 발전해온 훌륭한 적응 반응이다. 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부족한 주변 조직에서 새 혈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 신호가 나온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활동 상태에 있는 축부 혈액 공급을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다소 좁아진 동맥에 큰 혈전이 자리를 잡게 된다. 50%만 좁아진 경우 혈액은 다른 도로나 다른 다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채 자유로이 흐를지도 모른다. 혈전이 길을 막을 정도로 커지면 주요 이동다리는 폐쇄돼 버리고 심장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충분히 갖지 못해 결국 파티는 끝나고 만다. 앞에서 설명한 염증 증가 과정처럼 혈액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심장 조직이 굶어 죽게 되는 것이다. 다른 경로가 없다면 혈전은 동맥을 막고 동맥에 의해 급수를 받던 심장 근육은 죽기 시작한다. 여기 토막 상식이 또 있습니다. 모든 동맥은 산화질소라 불리는 가스에 의해 팽창한다. 동맥경화로 가스 생성 과정이 느려지지만 않으면 가스는 용해되는 만큼 빠르게 계속 생산한다. 그림 2-1에서 동맥의 내피세포 손상 부분을 읽어보라. 산화질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걷거나 운동할 때 동맥이 심장이나 다리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한다. 문자 그대로 동맥이 막히지 않더라도 내피세포가 손상을 입는다면 심장이나 다리로 가는 부적절한 혈류량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 정기회로 심장이 계속 뛰려면 혈액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혈관벽이 부드러워야 하는 것도 혈액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평생에 걸쳐 평균 33억 번을 꾸준하게 뛰게 하려면 자극이 필요하다. 많은 혈액이 흐르는 동맥 내벽의 구성 요소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는 데 영향을 준다. 사실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심장 리듬에 영향을 주는 정기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망한다. 문제는 불안정성이다. 동맥이 막히는 바람에 혈액 부족으로 심장 근육의 일부가 죽으면 죽은 세포 근처에 자리 잡은 근육 세포들마저 불안정해지고 결국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해내지 못하게 된다.
세포들끼리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대신 다투는데 정신이 팔려 심장 박동을 만들어주는 전기 신호 전달을 멈추는 것이다. 그림 2-2 참조. 그들의 다툼은 세동이라고 하는 일종의 광란 댄스로 변한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강한 근육이 만들어내는 발레 같은 우아함 대신 새벽 4시에도 시끌벅적한 클럽처럼 모두가 다른 박자로 춤추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신체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한다. 이런 심장 상태를 정상 박동으로 되돌리려면 강력한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 다행히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심장 박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체내 삽입형 자동 제세동기라고 하는 임플란트를 가슴에 심어줄 수 있게 되었다. 자동 제세동기는 불규칙한 박동을 감지해서 심장에 바로 전기적 충격을 가함으로써 박동을 정상적으로 되돌려준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를 담아두는 집 모양의 심방이 있다. 덜 치명적인 심방에 세동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심계항진 가로 열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낀다. 그런 사람들은 자동 제세동기 대신 심장 동기를 삽입한다든지 제거술 혈전 예방 약물 가로 열고 심방세동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혈전을 모이게 하므로 가로 닫고 등과 같은 덜 침습적 방법 가로 열고 주사 내시경 수술과 같은 인체 내로 침투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면 된다. 그림 2-2 겠습니다. 이 심장 모양의 이제 전기 기능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좌심방, 우심방, 좌심방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전기 코드 같은 게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배정맥, 상대정맥, 가대정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의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글은 읽어드릴게요. 자, 그림 2-2 심장박동 시스템 동방결절 가로 열고 심장의 정기적 박동을 일으키는 부분으로 우심방에 위치한다. 은 빠른 방실결절 가로 열고 동방결절에서 시작된 심장의 흥분이 심실로 전달되는 방실 전도계의 최초 부분 방실결절을 통해 심장을 다스린다. 이런 전기 회로는 심방 가로 열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를 받는 곳으로 우심방과 좌심방이 있다. 가로 닫고 이나 심혈관계 특히 폐정맥 가로 열고 폐와 좌심방을 연결하는 정맥으로 산소를 함유한 피를 공급한다. 폐정맥 4개가 있네요. 2개군요. 4개네요. 4개가 있어요. 폐정맥은. 폐정맥 등에 있는 나쁜 세포들 때문에 작동을 멈출 수 있다. 그 결과 심방세동 가로 열고 심장 부정맥의 하나 가로 닫고 같은 불규칙한 박동이 생긴다. 신비합니다. 신기하네요. 자, 심장 판막은 심장이 멈추지 않고 혈액순환 주기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임무를 수행한다. 판막은 심장의 각 방에서
혈액이 흘러나갈 때 거꾸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판막은 심장의 각 심방과 심실 사이에 그리고 각 심실과 혈관 사이에 있다. 혈액이 앞으로 나갈 때 판막은 문을 탕 하고 닫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심장박동 소리를 낸다. 의사들은 청진기를 통해 심장 판막이 얼마나 잘 운동하는지 듣는다. 소리가 경쾌하면 판막들이 조화를 이루어 작동한다는 뜻이다. 심잡음이 들린다면 심장 판막을 통해 혈액이 누출되는 것으로 판막 크기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다. 가장 흔한 판막 관련 병은 승모판 탈취증인데 그림 2-3처럼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승모판이 충분히 꽉 닫히지 못하는 증상이다. 판막을 돛에 비유하기도 한다. 정상이라면 이 돛이 바람을 붙들어 잡아야 하는데 승모판 탈취증에서는 돛이 다소 크거나 돛을 잡는 밧줄이 너무 길어서 바람에 덜그덕거리는 것이다. 그래서 불안정하게 판막이 닫히고 바람, 가로열고 혈액이 그 틈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런 부적절한 과정이 심방 내의 신경을 자극해 심계항진과 발한을 일으킬 수 있다. 여성 가운데 15% 정도가 승모판 탈취줄 진단을 받는다. 남성도 이러한 비정상적 판막을 갖고 있지만 늘어진 판막과 관련한 심계항진이나 발한, 공황발작 등의 증후군은 주로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 증상은 베타 차단제라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태를 죽을 때까지 끌고 간다. 베타 차단제. 혹시 뭐 이런 관련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한이나 공황발작 증후군 이런 게 있을 때 심장에 관련된 병이 아닌가 진단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 보겠습니다. 대동맥, 폐동맥, 대동맥판, 승모판, 우심실, 좌심실, 우심방, 좌심방, 우관상동맥, 좌관상동맥. 그림 2-3 새는 판막. 자, 전에 사진 그림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밑에 글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잠시 화면을 정지하고 그림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그림 3-3 새는 판막. 심장 표면에 있는 관상동맥은 혈액을 심장 근육으로 보내준다. 심장 근육에 붙어있는 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승모판 가로 열고 이천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 승모판은 좌심실로 보내는 혈액을 조절한다. 그 끈들이 길면 판막은 너무 멀리까지 미끄러지고 혈액이 거꾸로 흘러 좌심실로 가버린다. 이러한 상태를 승모판 탈출증이라고 한다. 한편 대동맥 판막은 자꾸 마모되어 팽팽해지다 결국 찢어질 수 있다. 구멍이 너무 좁아져서 누출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군요. 이제 다음이 심장 젊게 만들기 작전인데요. 우리의 이제 실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고 저는 밥을 좀 먹고요. 나머지 부분을 좀 마저 읽고 운동을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 필요하다, 유용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읽으면서 심장이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구나. 그냥 막연하게만 알던 심장을 좀 더 제 심장을 우리 한번 심장 한번 만져보시죠. 예, 뛰고 있는데요. 예, 이런 방식으로 저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게 재밌었고요. 신비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